대종사 해주스님께 상대 예를 올리겠습니다. 가는 것이십시오. 덥고 바람 치고 비 오고 해서 맨날 참 어려운 날만 지내가 오는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덧 뭐 9월이 다 가고 하니까 옛날 같으면 가을 날 아닙니까? 그 가을 날씨인데 가을은 또 내린가 뭐 추분이 왔다는데 아직도 이렇게 연비로 오는데도 제 코끝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여름이 다 간 것 같지는 않는데 이렇게 또 많이 와주시고 또 잊지 않고 늘 이렇게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지나면서 뭐 이래 하는 큰 스님을 위해서 특히 뭐 저들이 하는 일은 없고 이제 이래 하지만 결국은 지나간 있는 일을 어떻게 이제 되풀이 하는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거기 잘 됐을 때는 뭐 괜찮다고 하고 또 좀 못 됐을 때는 만들 흘러간 노래는 하고 있다고 또 실망하시는 말씀들을 하신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BTN 불교 텔레비에서 지난 3월 중순부터 쭉 해서 그 선문 정로를 강의를 해온다고 저번 한두 번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달로서 다 끝납니다. 이래 끝나면은 뭐 거기서 또 끝인가 했는데 그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큰 스님께서 남겨두신 그 녹음 테이프가 그 100일 법문에 있어가지고 100일 법문은 그 BTN에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42주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엔 30년이 이제 지난 뒤에 스님의 이제 선문정로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라고 해서 지금 BTN에서 아마 9월 말로서 이것도 이제 끝납니다. 이제 끝나면은 뭐가 또 남아 있냐면은 스님께서 이제 그 상당법으로 해가지고 상당법으로 해서 그 처음에 행사 방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1967년 7월에 했는데 법문하신 것은 그해 동안부터 법문하셨는데 그 상당 법문을 하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제 해제, 하한거, 동한거, 선방 결제 중에서만 초하루 보름을 하니까 한 달 2번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평생 열반에 드실 때까지 그 보름마다 결제 때 한 그 법문을 모아놓고 또 스님이 설명을 했던 그것을 이제 정리한 책이 본지풍강입니다. 본지풍강인데 그것도 한다고 꽤나 1982년 12월 달에 내고 이렇게 두껍게 나온 것은 2007년인가 와서 이제 이게 완성됐습니다. 얼마나 하는 것이 어렵고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고 이렇게 정리해온다 하는 게 했다가 요번에 이제 10월 15일부터 이제 추석 쉬고 10월 15일부터 지금은 이제 3월 달에서 3, 4, 5, 6, 7, 8, 9 한 7개월 동안은 선문 정도를 해왔는데 이거는 이제 더 짧게 될는지 좀 더 길게 될는지
뭐라 그럽니까? 폐지선이 이게 훨씬 그 서문정로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될는지 어떨는지 해서 그렇게 하면은 선님께서 100일 부문할 때는 상당히 거기 이제 선님 열반에 드시고 10년 뭐 전후가 되고 얘기를 해가지고 꽤나 한 15년 되는 거네 해서 그래도 이제 선님 그걸로 해서 상당히 그 BTN에서도 꽤나 인기가 있었던 여러 가지 프로 중에서 이 선님의 이 프로그램이 늘 1등을 했다 그럽니다. 가시고 안 계셔도. 그런데 지금 32년입니다. 가신 지 32년 됐는데 과연 들을 사람이 있는가? 요새 젊은이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50이 하는 성철스러운 누군지도 이래 모를 텐데 모르는 시절인데 있어봐야 이제 5, 6, 7, 80 이래 이제 이쪽으로 어른 노인들이나 선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텐데 과연 들을 사람이 있는가 했는데 그저 어제 끝난다 이번 달에 끝난다고 해서 어제 이제 담당 PD를 초청해서 선님들 몇하고 어제 이제 저녁 대접을 하고 어제 서울서 이제 저녁 대접하고 이제 어쩌녁에 내려와서 오늘 이제 이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고생 시청자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 달은 좀 별 그 시청이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꽤나 이제 시청률이 올라가 있어서 우리 지금 BTN 프로 중에는 5번째는 선님의 법문이 늘 올라간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요새 와서 갑자기 더 이제 관심이 이제 많은 거 다음에 더 이제 상당 법문 본질 풍광한다는 그거는 이제 소문을 안 냈으니까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더 해서 이제 많이 이들 하는데 이제 전번에 이제 해제 백중 때 이제 아비라 기도할 때 신도님들한테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겨우겨우 해서 그만큼 이제 노리고 지금은 6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번씩 프로 시간을 했다가 안 보시더라도 그거 보면은 이제 전화번호 오면서 후원을 바랍니다 하는 문자가 나올 때는 얼른 한번 누주를 하면 3,000원인가 이제 그거라도 좀 올려주시면은 방송국에서는 저거 손해가 없으니까 이 프로가 참 우리가 더 하자 말자 소리도 없이 자기들로서는 수입이 되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했던데 그때인지 지난달에 꽤 많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 프로그램이 이제 10월 5일 날 10월 5일부터 또 한 7, 8개월 많으면 한 10개월까지 내년 가을까지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오는 화면입니다. 화면.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화면은 100일 법문에 서먹고 또 이제 우리 선문정로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 할 때 또 이제 옛날 그거 하고 이제 쓰니까 지금 쓸 사진이라고는 100일 법문 사진하고 우리 이번 선문정로 사진 이제 다 썼는데 또 써봐야 나왔던 사진이 또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궁리하다가 이제 우리 성철 선사장이 연구원장한테 자꾸 이제 조르기만 조르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신문 보시고 아시겠지만은 5년 전인가부터 서대문 형무소 3.1절 또 8.15 이 광복절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지나간 독립운동가들 사진들 내가지고 이제 선전하는데 옛날 사진이 아니고 요새 기술로 해가지고 요새는 원래는 또 걸어가는 것까지 또 웃는 유관순 누나가 웃는 것까지 그래 이래 장면이 바뀌고 아니습니까? 그래서 3년 전인가 해서 처음 두 번째 해서 저도 이제 해서 그러면 큰 스님을 저렇게
해서 우리 뭐 참 젊어다 와서 반갑게 보실 수 있도록 오면 오나 뭐 이런 한 말씀 인사도 하시고 가실 때는 잘 가자고 손도 흔드시고 뭐 이거 그러면 없는 것보다는 안 낫겠나 이래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때 강주 스님이 인터넷 이제 박사를 따가지고 AI 박사를 딴 스님이 계셔가지고 인원하니까 하셨으니 그거는 쉽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교수님들이 그런 하니까 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인원을 해보시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되게 쉬운 줄 알았지. 가서 말만 하면 이제 오십시오. 우리 당장 해드릴게요. 이런 식인 줄 알았는데 촬영이 그렇게 어렵다 그럽니다. 본인의 사항을 두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흔히 뭐 혹시나 보면은 사진에 보면은 여기 꼭 꼽아 놓고 막 사람들 움직이는 거 하고 하듯이 큰 스님의 체격하고 비슷한 사람 또 그런 얼굴도 비슷한 분들 하고 그 동작을 계속해서 스님도 동작 찾아가 가지고 맞춰서 나오는 작품이라서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안중근 유관순 그런 거는 저보고 나라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기념일을 광복절이라든지 3.1절에서 하니까 문광부에서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이제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니까 그거는 꽤나 이제 또 돈이 듭니다. 그렇게 자세하게는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큰 스님도 하려고 아무래도 인력은 있어야 될 건데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나는 뭐 1,2천 있으면 되는 건 하고 이렇게 갔다가 그럼 뭐 그만 그 소리 듣고 이제 더 이제 못하고 언젠가 되나 하고 있는데 이좀 AI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딜 뭐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진 가지고 막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남 욕도 보이고 뭐 하는 그거는 사진이 쉽게 이제 요새 흘러다닌다고 해서 그것도 쉬운 줄 알고 하니까 옛날에는 1억 달러 하던 것이 요새는 한 장면에 250만 원까지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한 장면에 컷 하나가 250이니까 이제 스님 1년 동안 하려고 몇백 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서 원장께서 이제 손을 들고 꿍꿍 앓다가 혼자 해볼게라고 하면서 각 회사마다 또 돈을 5만 원, 3만 원 이렇게 내고 그 프로그램을 쓰는 그 정도까지 이제 쉬운 거는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 박사가 스님 내가 사진을 한번 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스님들 5분 앉아 있다가 또 얼굴 돌아보고 웃는 모습, 뭐 손 흔드는 모습까지는 이제 어차피 수다에 나오면서 하루는 웃으면서 스님 오늘은 큰 스님을 해외 여행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랍니다. 스님을 해외 여행시키다니 무슨 소리야? 내가 사진을 보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보내는 게 이제 서안 어딥니까 5층 건물 앞에 스님이 딱 서 있는 참 해외가 있는 사진. 그러고 이제 이집트 스핑크스 앞에 그 앞에 스님도 서 계시는 모습. 파리 에펠탑 앞에 서 있는 모습. 뭐 이런 걸 보내줍니다. 이게 어떻게 그랬다는가? 이 점은 프로그램 하는 도만 주면은 쓸 수 있는데 세밀한 것까지는 아주까지 음성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자세히 가려고 그러면은 자기도 아주 기술이 모자라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고 그러면 그거를 방송에도 나가도 허접하게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싶은 것은 스님의 본지풍광에 대해서 상당 부분가 어떻게 하시는 내용인지 내용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뭐 아무개사님 뭐 어떻다가 우리 부처님 가슴이 뭐 웃었다 하는 그거는 우리가 무슨 말로서 깨닫지 않고서는 그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제 한 10개월이나 7개월이나 봐주셔야 될 테니까 속 터지시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선은
다 보신다기보다 이 프로그램이 수도가 안 되도록 어떻게라도 10월 15일이 나가면 그래도 이제 자기들이 참 손해가 돼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아닙니까? 그 옆에 이제 인건비도 들고 뭐 일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 한 번씩 그래도 이제 혹시나 어느 날 하면은 스님이 파리 에펠탑 앞에 서 계실지도 모르니까 그 화면 속에서 또 이집트 가서 이제 피라미드 앞에서도 서 계실지도 모르는 사진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뭐 내용은 없더라도 어떤 감정적으로는 새삼 무엇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도와주면 이 프로그램도 아마 이제 시주하면 돈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프로그램 유지하는 데는 뭐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제 하소연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다른 말씀을 다 이렇게 제접하고 그러고 또 올해 83주년 일이 이제 돌아오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그 탑전 3000배 대해서도 미리 다들 좀 마음에 담아서 연습을 해 주시고 매년 참 행사가 풍성하게 이렇게 끝나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전통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뭐 밑에 손자들은 우짤든지 그거는 내가 몰라도 안 되겠습니까? 내만 잘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잘하고 갈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돌아서 스님이 해외 여행을 하고 계시더라도 놀라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책 하는 내용이 이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처음에 나올 때는 두 권으로 나왔는데 두 권으로 내놓으니까 어려우니까 정권만 팔리고 학원이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뭐 가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860몇 페이지까지 되니까 소할 책방에서는 벽돌책이라고 합니다. 또 두꺼워 또 굵고 무겁고 벽돌책인데 여기 보니까 38,000원입니다. 38,000원.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여기 와서 18,000원에 제가 사개가 드릴 테니까 공짜는 안 되고 저도 이 돈을 또 줘야 되니까 출판비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38,000원에 다 사실 건 없고 그래도 혹시 그 앞에서 말씀은 그대로 나고 되니까 그래 이제 큰 스님께서 100주년 탄생 100주년 이렇게 기념할 때도 이제 그 BTN에서 와서 처음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스님 소문에는 10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문도들께서 많은 것 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데 뭐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럽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스님도 안 계시는 이제 와서 필름을 찍겠어 있는 거 써야 되는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이 점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화면만 있으면 텔레비 화면만 있으면 글자는 자막으로 밑에 우리 자막으로 까는 그것도 옛날에는 어려워서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스님 100주년을 앞두고는 자막을 까는 일이 기술이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큰 스님께서는 경상남도 저 산청군 골짜기 산골짜기 지리산 골짜기에 계시던 분이다가 나도 경상도 대구 사투리인데 대구 촌놈인데 나도 못 알아들어 어떨 때는 빨리 하실 때는 그래도 그 말도 못 알아듣다 호불도 나고 했는데 그게 스님도 말씀이 또 빠르고 또 이렇게 법상이가 이렇게 앉았으면 말씀하실 때는 안 빠른데 법상에 앉아서 하실 때는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때 들으면은 앞말보다 뒷말이 나오려고 지금 막 입가서 어른거리기 때문에 더 이제 혼동스럽다. 나는 그거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막 까는 걸로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결정만 해 주십시오 이랍니다. 뭐 그러되면은 나도 더없이 한데 화면은 없다. 그 화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종종 되시고 서울에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내려와서 찍은 사진은 뭐 있는가 몰라도 서울에 가서 잘 찍은 사진들은 없으니까 화면 걱정 화면에 있는 대로 주시면 된다 이랬습니다. 그때 마치 장 박사 아버님께서 이제 일본 가서 그때 처음 나오는 일본 가정용
뭡니까 카메라 텔레비전 찍는 그거를 이제 한 개 사주신 큰 스님 찍어드리라고 사준 마침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찍어놓은 게 있는데 하나는 하모는 내가 찍으면은 하모는 서울에 있는 원영 스님이 찍는데 나는 카메라도 찍을 줄도 아무것도 찍을도 모르고 그때 흰 화백을 흰 광면으로 맞춘다 하는데 그것도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막 그냥 보여천지 검든지 막 찍으면서 하니까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제건 하면은 떨리고 우리 원영 스님은 그래도 기술이 좀 있었는지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나온대. 거기 이제 시연을 하면 큰 스님께서는 참 두 놈 똑같이 실력이 똑같은 줄 알았더만 서울대하고 연장으로 영 다른. 그래가지고 또 욕도 얻어먹고 한참 얻어먹겠는데 그 자료 본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마침 병연은 마당에 이제 다니시는 저쪽에 이제 큰 절에 내려가시는 또 여기서 어떨 때 이제 눈이 왔을 때는 눈 속에서도 찍고 또 어떨 때는 또 나는 못 찍어도 우리 원영 스님이 찍으니까 나 가자 해가지고 저 행사 산종에 가서 한번 올라가셔서 이제 나무에도 올라가시는 한번 올라가 보시고 또 바위도 한번 이렇게 계속 올라가 가시는 그런 모습도 취하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천연하달까 이제 이런 모습으로는 이제 마침 그 텔레비를 찍은 거기 있어서 BTN에서 썼습니다. 그 100일 법문 때는 그러고 이제 거기 42주간 했으니까 우리 52주가 1년 아닙니까? 꽤나 오래 했지. 100일 법문은 42주는 했으니까 한 10개월이나 했으니까. 그런데 한 9개월쯤 돼가니까 원로 이장스님께서 찾는다고 그럽니다. 그래 이렇게 봉원사에 이렇게 계셨는데 가서 스님 찾으신다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앉자마자 삼병 앉자마자 세상에 당장 때리치워. 뭐를 당장 뭐라니 BTN 큰 스님 지금 이래 나가고 있잖아.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 어디 있어? 그래 장삼수하고 조장자 하고 이래서 엄숙하고 참 거룩한 모습이 이래 나와도 시원찮을 텐데 뭐도 바지 저고리만 풀도 제대로 안 했는지 그렇게 휘말리고 그래서 바위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는 모습, 나무에 떨어지는 모습, 그것도 그 사진이라고 스님, 우리는 사진이고 없어서 그것을 줘서 방송국에서 자기들이 스님께 손이 안 되게 잘 정리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없는 사진을 주실 뿐인데 그렇게 스님 눈에는 영 차지 않는 모양이십니다. 차지 않고 말고 당장 때리치우라고 세상에 종정 스님이 되면 가사장섬에다가 모자까지 써야지 모자도 안 쓰고 그런 걸 병연하면서는 존재감이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이니까 우리대로 또 익숙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야 하고 당장 BT에 가서 이제 하지 말라고 지금 끊으라고 그렇게 야단을 듣고 하여튼 그런 말씀하시니까 방송국 가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가서 사장한테 지금 그 사장이 아직도 계신다 그럽니다. 20년, 30년 다 돼가는 여사장님이 찾아가서 지금 원로 이장선님이 날 불러서 찾아갔다가 지금 화면이 정정소 조계종 정정선님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그런 엄숙한 한번 하나도 없고 너무 단순하고 참 당신들 눈에는 저질스럽게 보인다고 어디 선이 바위 올라가 미끄러지고 그거는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면 이래 야단을 들었다고 그런 게 사장님이 그 소리 들으면 배를 자꾸 웃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프로 때문에 얼마나 우리 신도들이 재밌게 보는지 모른다. 처음에는 스님 가사장삼하고 좀 주장자 폼만 하시는 거 했는데 그런 거는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래서 당신의 일상생활에도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지 11개월, 10개월 동안에 그 화면을 어떻게 매일 바꾸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신도님들도 우아하게 생각하다가 한 달 안 돼가지고 온 일이 장안이 들끓었다. 우리 종영 스님께서
저렇게 참 소박하시고 또 솔직하시고 아무 일 가식 없이 그렇게 스스로를 내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데 하면서 장안에는 요새 박수 소리가 요란한데 뭐 엉뚱한 소리 그러고 내 대신에 저 올로이 장사님한테 대신 가서 좀 오히려 환영받고 있다고 좀 이야기해 주시면 오늘 뭐 이래 나는 이제 조교종의 스님 목이 날아갈 정도로 스님한테 뭐 야단만 맞고 왔습니까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역사 속에서의 어떤 BT에 나오고 역사고 그것도 이번에 얼마나 좀 많이 나오고 잘 될지 못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 이제 피라미드 앞에서 뭐 이집트다 뭐 저절로 파리다 영국이다 여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당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라도 또 장안에 화제를 모으면서 이 100일 그 스님의 상당 부분을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누구든지 그 참 깨달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이래 거쳐 가는 그런 길이다. 또 이것을 이런 스님의 그 진리를 선적 진리를 다 알 때 우리가 이제 참 이렇게 깨쳤다는 그 이야기라도 이까지 올리 볼 수 있지. 이렇게 한마디도 모르고 나 깨치거든요. 하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100년에 이렇게 있으면은 스님한테 뭐 깨쳤다고 오는 사람들이 안 많습니까? 하루는 이제 저 비구니가 약수함에 있는 비구니가 서렁서렁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깨쳤다고 가려고 왔다고는 그거는 경험이 없으니까 왜 저 비구니가 뺑뺑 돌고 있지 하고 이제 이래서 스님 어째 왔습니까? 큰 스님을 꼭 뵈러 왔다 그럽니다. 큰 스님을 뵈러 왔으면 화두 이야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스님 볼 이야기 더 드릴 말씀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두를 다 깨쳤으니까 왔죠. 이랍니다. 뭘 어떻게 깨끗해졌다고 그러면서 스님한테 내용을 한마디라도 해야 가서 제가 전하고 올 때 그냥 뭐 비구니 스님 와서 깨쳤다고 왔다 가던 내만 이래 야단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우리 40명 비구니들 앉아 있는데 자기 저 몸에서 그래 참선하고 있으면은 망상이 끊어지면서 향기가 팍 이리 우러나서 삼천대천 세계를 지금 이렇게 적시고 있다. 그걸 지금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 자기만 이제 지금 그것을 40명 앉았는데 자기 혼자만 된다. 그 언론 들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또 와서 한참 몇 시간 그 떠는 걸 보고 그래 해서 한번 스님께 이야기나 올려보 말씀은 더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약수한 비구니가 왔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 정이 들면은 향기가 일어나서 몸에 나서 삼천대천 세계를 적시고 있어서 그 자기는 이렇게 깨쳤다고 생각한다고 스님한테 인가받으러 왔다 합니다. 그래서 스님 또 뭐 갑자기 막 눈을 확 뜨시니 이 바보 자식은 어제는 오전은 네가 얼마 점점 더 바보가 돼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아니 지 몸에 그 삼천대천 생각을 확 그렇게 이제 향기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많은 것들인데 그러면 옆에 그럼 약수한 방부터 확 그 향기가 꽉 차야 되는가요? 그 옆에 있는 뭐 어쨌든 아이고 내 그렇게 쳤을 내 맞는 냄새 나지 남의 냄새. 그렇게 이제 대답이 더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스님한테 그처럼 문제기시게 나도 아무 영향이 없다고 또 제가 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흥분해서 착각을 할 수 아니습니까? 해서 자기한테는 뭐 온갖 그 어떤 지금 망상에 빠졌을 텐데 뭐 향기만 온 뭐 참 우주에 가득 차겠습니까? 뭐 다른 데는 마음도 그렇게 번쩍거리고 있다고 해도 뭐 이래 믿어야 될 그런 판인데 그렇게 이제 스님께서는 한불에 말에 속아 웃지 말라고 그만큼 이야기도 아직도 이래 못 써온다고 내 미천까지 다 내려가면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막 하고 이제 꼬처럼 들었던 그런 이렇게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스님 계실 때 모실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해보면은 새삼스러운 것도 많고 또 저들도 하여튼 스님께서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의 덕상을 다 갖고 있다고 부처님이 당신이 인간을 견성성불한 그 순간에 당신도 깨끗했지만 그 순간에 일체 중생이 전부 다 내가 똑같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제 느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내처럼 부처님 길을 닦아서 정진만 잘하면 다 부처님 같은 이런 그 덕성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내가 선언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이제 초패 법문에도 그 글을 하시고 안 계십니까? 그래서 스님께서도 우리도 기죽지 말고 자꾸 내 인생이 어떠니 저떠니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처음부터 화두나 다 잘 들으라 해라.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화두나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회주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네, 스님 모시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보여주십시오. 자, 불법성